부동산 설명회장을 나서며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만 보러 갔는데 판매자는 계속 소형 평수를 권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큰 집이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큰 집을 꿈꿔왔는데 왜 갑자기 작은 집을 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소형 아파트는 30% 올랐고 본인이 사려던 큰 평수는 오히려 떨어져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읽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년 후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3가지 핵심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소형화입니다. 대형 평수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집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40평, 50평 아파트를 가진 것이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큰 집은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년 세대도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만 남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부부는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방 4개 중 2개는 1년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너무 넓었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었고 난방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큰 집을 위해 일했는데 작은 집으로 간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옮기고 나니 만족스러웠습니다.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매매 차익으로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에게 소형 평수가 인기입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경제적이고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소형 평수 비중이 늘었습니다. 20평대가 주력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아파트들이 대형보다 더 빨리 팔립니다. 가격 상승률도 높습니다. 반대로 대형 평수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유지비는 비싸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큰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지역 양극화입니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명확히 갈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어떤 지역이 오르고 어떤 지역이 떨어질까요? 핵심은 인프라와 접근성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과 상권이 가까운 곳은 강합니다. 반대로 외곽이고 불편하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은 약합니다.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10년 전 신도시 외곽에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개발 호재가 많았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고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은 계획만 있고 공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쇼핑몰도 무산됐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허벌판이었습니다. 반면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본인의 집은 10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양극화입니다. 같은 시기에 산 집인데 위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편리한 곳으로 몰립니다. 불편한 곳은 버려집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도시들이 텅 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권이 무너집니다. 집값도 무너집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 핵심 지역은 견고합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인프라가 좋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어도 결국 회복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실버 세대 맞춤형 주거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특화주택, 케어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에도 일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계단도 힘들고 관리도 버겁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료 서비스, 식사, 여가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이 부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 혼자 사니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실버타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둘러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또래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입주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입주 보증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로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 걱정도 없고 아프면 바로 의료진이 와주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70대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기존 건설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미래에도 적합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면 소형 평수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외곽이고 불편하다면 좀 더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과 다른 주거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주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트렌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1년 전 상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를 읽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면 도태됩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읽고 적응하면 기회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